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미러클 네이션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미러클 워커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는 공산화가 돼서 자유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낙동강 전선에서 이겼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반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 유수한 리더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낙동강 전선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때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과 또 미국의 기독교인 그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말씀하셔서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전에 미국 군을 증파하고 미국 군을 파견하고 또한 유엔에서 유엔군이 한국에 오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우리 한국은 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미러클 네이션 한번 해볼까요? 미러클 네이션. 미러클 네이션. 그리고 우리는 미러클 워커스. 미러클 워커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나라이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아프리카에서 원조를 받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아프리카 얼마나 힘든 나라입니까? 그러나 1950년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남침을 받았을 때 세계의 16개국이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왔잖아요. 그때 네 번째로 많은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디오피아예요. 미국, 영국, 캐나다 얼마나 세계의 리더이고 부유한 나라들입니까? 근데 아프리카에서 단 하나의 국가 이디오피아가 6,037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지상군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지상군들은 그냥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나라의 최정예 부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이디오피아의 황제 셀라시의 1세 황제께서 당신의 친위부대의 병력들을 우리에게 3차에 걸쳐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과 같은 지형에서 산악지형에서 반드시 저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을 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가서 이겨야 된다. 1935년 이태리가 자기 나라의 국력만 믿고 갑자기 이디오피아를 침공했을 때 이디오피아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를 도와줘라. 우리는 정말 이렇게 무고하게 침략을 당했다. 그렇게 국제사회에 외쳤지만 not a country. 한 나라도 이디오피아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셀라시의 황제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부도덕한 이런 침략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유엔에서 갑자기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침략받은 이 대한민국을 돕자고 할 때 이분이 기꺼이 나서서 당신의 바로 친위 부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들을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이 강류. 그러니까 한강할 때 강하고 새롭다 할 때 뉴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좋겠죠. 그래서 강류 부대라고 했는데 그 뜻은 결정타 또는 진멸 이런 뜻인데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초전박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 셀라시의 황제를 대신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워라. 그래서 상대방에게 결정타를 가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고 승리가 아니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6,037명 중에서 전사가 단순히 121명, 부상이 536명,
그리고 포로로 잡히신 분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0명. 0명입니다. 죽든지 이기든지 그렇게 온 마음과 온 혼을 다해서 싸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화천 그리고 그 춘천 이 근처의 그 산악지대에서 치열하게 싸웠죠. 그러니까는 바로 그 우리 휴전선 그 근방에서 싸우셨는데 그 이분들이 무려 253회의 전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번을 이겼을까요? 253전 전승입니다. 253전 전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강미 부대의 그런 혁혁한 전공을 그 인정을 해서 그 은성 실버스타 그 은성 무공훈장을 이 부대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등에 총을 맞아서 죽는 것은 그것은 그 수치다. 그 끝까지 싸우다 죽어야지 도망치다 죽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253회의 승리가 있었으나 한 명의 포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만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의 1달러는 그 외에 부유한 나라의 10달러요, 100달러요, 1000달러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1950년대 그 열악했던 때에 무려 30만 달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원조했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준 나라가 아니었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최고의 그 군대였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투와 함께 최고의 인류애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으로 많은 아이들이 전쟁 고아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을 고아원이라는 고아원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그 월급을 쪼개서 이 고아들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입혔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을 그 고아들을 돌본 것뿐만 아니라 전쟁 미만인들도 그 생활을 위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한국의 그런 그 미만인이나 고아를 도운 것은 전쟁 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도 계속 그 유엔 긴급 자금을 또 요청을 했고 또 그 세계 기독교 단체에 또 자금을 요청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전쟁의 피해자들, 그 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쌓은 전공은 또 대단한 것이 이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그때 그 일사후퇴 이럴 때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그때 그 동상을 걸리신 분도 있고 그때 그 부상을 그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추위에. 근데 그 추위에서조차 이분들이 그것을 이기고 그분들이 오히려 전투보다 추위가 더 어려웠다. 추위가 더 힘들었다 할 정도로 그분들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우리는 사실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를 우리가 은혜를 갚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해서 은혜를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게 됐을 때 그때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1974년도에 그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며 도왔던 셀라시의 황제가 공산혁명에 의해서 살해되셨습니다. 살해되셨고 그 셀라시의 황제의 그 제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1974년 공산화 이후로 1991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갚을 만한 여력이 있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어서 우리랑 그 외교 관계가 끊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혀져 갔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우리를 위해서 도왔던 것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불렀던 이유가 터키와 우리가 너무나 떨어져 있고 또 여러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원했기 때문에 터키가 잊혀져 있었는데 나중에 월드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터키를 더욱더 형제의 나라라고 잘 대해줬는데 사실은 이디오피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병 규모로 볼 때도 또 그 싸움의 그 양상을 볼 때도 이분들이 했던 그 모든 그 행적을 볼 때 진정한 마태음 같은 나라였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단순히 목숨만 바치고 당신의 팔 다리만 우리 6.25를 위해서 바친 것이 아닙니다. 1974년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6.25에 참전한 황실 친위 부대원 이 6,053명 중에 그 생존자들 그러니까 한 5,500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분들은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웠다는 이유로 놀라지 마세요. 재산이 몰수당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당하고 연금이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연금과 재산이 몰수당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의 한 귀퉁이에서 코리아 빌리지라고 되어 있는 데서 사는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코리아 빌리지라고 해서 만들 때는 정말 이분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유세계의 일원을 위해서 싸웠다. 우리가 황제를 위해서 싸웠다. 이디오피아의 명예를 걸고 싸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코리아 빌리지가 만들어졌었지만 그 코리아 빌리지에 있는 분들이 1974년부터 한 16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아주 빈민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빈민촌이 지금까지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이 코리아 빌리지에는 아직도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아직도 한국전에 참여해서 자기의 젊음을 바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참전 용사들이 90이 넘으신 분이 계십니다. 2010년 자료로 315분이 한국전 참전 용사가 생존해 계십니다. 이제 10년이 흘렀으니까 또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죠. 그러나 그분들의 자녀들은 아직도 굉장히 가난한 중에 살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제 이디오피아가 우리 한국을 그렇게 6.25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왔다는 것을 아시고 이디오피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생존 한국전 참전 용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주 정말 열악한 집에서 장판이 없어서 신문지를 깔고 계셨는데 한국전쟁에서 당한 부상의 후유증으로 기저귀 움직이실 수 없어서 기저귀를 차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물음을 참으면서 물어보셨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90노인네가 말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북한 공산군이 대한민국을 침략한다면 나는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이디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의 삶이 어느 정도 열악하냐면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전기시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서 그냥 까맣습니다. 공기도 잘 안 통해가고 이런 침구 같은 것은 다 눅눅합니다. 눅눅하고 또 비가 오면은 다 부엌이고 방이고 이렇게 다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빗물을 다 퍼내고 마를 때까지 정말 빗물 축축한 데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세계의 많은 나라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돕지만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고 우리가 그 옛날에는 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그 격동기에서 좀 그 예의 문제가 많이 좀 우리가 이제 퀘션이 있는 데인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동방 예의지국의 마음 정말 우리가 도리를 다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그 살려서 우리가 이디오피아에서 받은 사랑의 빛, 그 거룩한 그 희생의 빛, 그것을 여기 그 열방 제자교회에 우리 그 젊은 리더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 주님 안에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